눈 덮인 평양 골목 끝에서 무어는 끝내 교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메인 대본 1903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대동강 쪽에서 밀려온 바람이 골목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면 처마 끝에 얼어붙어 있던 물방울이 아주 작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무어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마 밑창에 붙은 눈이 걷는 내내 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각, 사각. 그는 늘 조금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집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젖은 장작 냄새, 새벽 연기 냄새, 그런 것들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평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서양인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붙잡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어는 쉽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모자를 벗어 인사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상대의 침묵이 더 멀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외투 끝에는 녹은 눈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성학교 이야기가 처음 오가기 시작한 것도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였습니다. 손잔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한지 냄새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무어는 책 한 권을 펼쳤다가 다시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정말 오래.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손끝으로 바닥만 문질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덜컹, 덜컹.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합니다. 무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말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 안에는 긴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잔불만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광성학교 교실은 처음부터 넓지 않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졌고 겨울이면 바닥이 너무 차가워 아이들 발끝이 쉽게 굳었습니다. 무어는 새 교과서를 설명하기보다 아이들 얼굴을 먼저 바라보곤 했습니다. 얼어있는 귀, 갈라진 손등, 해진 소매끝. 그는 그런 것들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어도 아이들은 쉽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낯선 글자들, 낯선 발음, 낯선 책 냄새.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도 하나둘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틀리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무어는 혼자 교실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등잔 아래에는 학생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하나 적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또 하나 적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는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발자국 위로 새 눈이 천천히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불씨가 아주 작게 무너졌습니다. 툭! 방 안에는 장작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무어는 손을 화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밤은 사람 마음까지 천천히 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학생 명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아이, 집안 반대로 숨어 지내는 아이, 밤에 몰래 글을 배우러 오는 아이. 무어는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뒤 또 한 번.
무어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운전 심지를 조금 만졌습니다. 흔들리던 불빛이 잠시 안정되었습니다. 그 뒤에야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젖은 눈 냄새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는 어린 학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품 안에 책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책 가장자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무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무어는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루 가까이에 자리를 내주고 젖은 책을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누군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설명보다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성학교에는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hun전 아래 모여 앉아 낡은 책장을 천천히 넘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는 졸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글씨를 따라섰습니다. 무어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문턱에 기대선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생 하나가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또르르. 작은 소리가 바닥 위를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연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어는 천천히 걸어가 연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손 위에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무어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만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평양의 바람은 오래 차가웠습니다. 교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학생들은 자꾸 손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무어는 수업 도중에도 자주 화로를 뒤적였습니다. 불씨가 약해질 때마다 아이들 얼굴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작을 하나 더 넣고 불길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무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책보다 그의 손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잉크 묻은 손끝, 장작 냄새가 밴 손. 왜 아이들은 그런 손을 오래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처음으로 자기들을 위해 오래 머물러주는 어른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Talk, talk. 교실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무어는 혼자 교실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흙 묻은 자국, 찢어진 종이 조각, 작게 부러진 연필 끝. 그는 그것들을 쉽게 치우지 못했습니다. 빗자루를 멈춘 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아주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골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무어는 천천히 의자 하나를 바로 세웠습니다. 학생이 급하게 나가며 넘어뜨린 의자였습니다. 그는 의자 등을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손을 올리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자리마다 아이들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성학교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어는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골목을 걸었고 같은 교실 바닥을 밟았고 같은 등잔 심지를 만졌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더 천천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오래. 그는 늘 마지막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운전을 바로 끄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 어디선가 또 누군가 늦게 걸어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각, 사각. 눈 밟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오래 남습니다. 차가운 바람, 젖은 장작 냄새, 등잔 흔들리는 소리, 아이들 기침 소리, 그리고 늦은 밤까지 문을 닫지 않던 작은 교실. 무어는 많은 말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설명보다 기다림으로 기억됩니다.
누군가 늦게 와도 문을 열어주던 사람, 젖은 책을 먼저 받아주던 사람, 아이들 손을 오래 바라보던 사람. 그 겨울, 감성학교 등잔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언은 끝내 그 실문을 먼저 닫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